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 항목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항목은요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안에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본이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소액 누계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본금은요, 주식의 액면가액에다가 이제 주식수를 곱한 거고요. 그죠? 실제 주식수. 그 다음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익잉여금은, 회사 이익이 누적이 되는 곳인데,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 빼기 비용이죠. 그죠?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고요. 그게 자본에 누적된다고 말씀드렸죠. 자본에 어디에 누적되냐면은 여기 이익잉여금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타 등등등 알 수 없는 애들은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구분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유가증권 이야기 드릴 때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자본 쪽에 속한다 그랬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크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요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 다음 절. 다음 강의 때 이건 별도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가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자본금.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을 합니다. 그래서 주당 액면가에 발행 주식수를 곱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 주의하실 거.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거예요, 이거. 자본은 이 위에 5가지를 다 합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 총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약간 주의하시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형자산 할 때 이거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르다.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잘못 처리하면은 자본 총액이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익잉여금이 바뀌는 거죠. 그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거 구분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이제 서로 대칭되는 건데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잉여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그죠? 그 다음에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자기주식도 자본조정이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미교부 주식배당금도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예, 자본조정에 속하고요. 암기라면 좋은데 암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디 속하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회계 프로그램상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차후에 재무제표 표시공시 쪽의 문제를 풀 때도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예, 답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맞출 수는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끼리만 보고 지나가야 돼요. 예, 또 괜히 이거 세무사에서 하면은
그 계정 과목이 적어등록을 막아놓을 수도 있어요, 기능을. 예. 근데 막지는 못할 거예요. 문제에서 계정 과목 적어등록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끼리 말고 지나가는 걸로. 아시겠죠? 예. 나중에 실기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적인 누계획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안계하십니다. 매도관증권 평가손익. 나머지 애들 몰라도 돼요. 예. 이거 봐봐요. 더 머리만 아파. 예. 그럼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문제 풀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알고 싶으시면 뭐 고급회계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초급 과정인데 고급회계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매도관증권 평가손익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세요. 어차피 유가증권에 나왔잖아. 그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기는 애매한데 나중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를 대충 자본에 그냥 묶어두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본 항목이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회사가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적립한 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적립해둔 게 있고 안 쓴 게 있어 아직. 그죠? 그리고 적립한 거는 강제적으로 적립한 게 있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게 있습니다. 요건 일종의 저축이라고 하면 저축. 우리 일반 개인이 돈 모아두면요. 저축을 해두거나 사용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2가지로 둔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이익이 나면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따로 별도로 적립을 해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게 있다고요. 그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3개를 합쳐가지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손해가 계속 나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손금, 결손금. 그죠? 손해가 났는데 정리 안 된 거를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익이 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법정적립금이나 이익적립금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 또는 법정이면은 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의 내용을 주석 기재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적립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의 최소 10%를 적립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계산되냐? 예전에 이익잉여금 있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온 거. 기초라고 해야 되나? 기초. 자, 기초 이익잉여금에서 그죠? 당기순이익을 더하고요. 적립금에서 넘어온 거 있죠? 이걸 이입된 거라고 하는데 적립금에서 넘어온 걸 더합니다. 그리고 배당 준 거, 자본금으로 간 거, 그 다음에 뭐 적립한 거 있죠? 적립.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하고 상환한 거 있죠? 이런 거 다 빼버려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식은요, 제가 그냥 계략적으로만 적은 건데 나중에 이익잉여금 공부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냥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포함되어 있고 딴 데서 넘어온 거나 아니면은 이제 쓴 거 이런 거 정리하면은 대충 이익잉여금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항목의 구분, 그 다음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이 자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자본하고요, 자본금은 달라요. 이거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은 5가지를 다 합산한 거죠. 예. 그리고
자본의 세부 항목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자본 총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에 변화를 가져오려면은요, 이래야 돼요. 회사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자본 거래할 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 있죠. 예,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는 경우 요때만 자본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본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이 있죠. 요거는 자본금과 자본 총액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주식 수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 1개를 1,000원짜리 10개로 쪼개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안 바뀌잖아. 그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본과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자본에 영향이 없어요. 자본에 영향은 없고 다만 자본금에는 영향이 있어. 자본금. 요거는 분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본 항목의 재무제표 표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 건데요.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적절히 좀 풀고 지나가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1번, 4번, 그 다음에 6번, 7번, 자 9번, 11번 이 6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본금은 우선주, 보통주로 구분이 되죠. 맞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액 아닙니다. 발행가액이 아니고 뭐예요? 액면가액. 제가 액면가액 했잖아요. 정관에 쓰여진 기본금액. 답이 금방 나네요. 자 1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죠? 자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소액 누계로 표시한다. 맞죠? 예. 3번 주식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다. 할증이랑 할인은 받고요. 액면은 뭐예요? 현금, 자본금 딱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이걸 액면 발행이라 하고요. 뭘 해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앞에 문제 봤잖아요. 그리고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 두 개 맞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교묘하게 나죠? 교묘하게.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재무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이네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뭐다? 자본 조정이죠. 예. 빨리 풀려면 외우는 게 좋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이익 많습니다. 더 헷갈리시면은 평가 손실하고 혼동할 수 있는데 평가 손실하고 처분 손실은 다른 개념이죠. 요건 유가증권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그쪽 강의를 한번 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가복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답이 3번이죠. 감자 차익은 뭐예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입니다. 3. 자, 7번 보실까요? 다음 중 기타 포괄성 누계기 아닌 거. 1번은 맞죠? 2, 3번은 모르겠어. 자, 4번에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 소실 나오죠? 이건 자본 조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걸 외운 다음에 그거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 아닌 거. 아, 말 잘못했구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 아닌 거. 그럼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일 테니까 그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을 외워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처분 손실은 확실히 아니니까 이걸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을 계산하시게 되어 있죠. 자, 감자차익 자본 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잉여금이죠. 처분이 잉여금이죠. 자, 이거 3개 더하면 되겠네요. 537이니까 150만 원이죠. 예. 이익준비금이나 사업확장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이고요. 나머지 3개는 자본조정입니다. 예. 암기만 제대로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계정 과목 및 정규등록 메뉴를 이용하면은 금방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4번. 150만 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신주 만주를 9,800원에 발행했다면 발행 차익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 자, 싸게 발행했죠? 자, 차변의 현금 9,800이고요. 자본금 10,000원이죠? 액면가 10,000원이니까. 그러면은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익은 200원 나오는데 얘는 어느 쪽에 속하죠? 자본조정에 속하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거 3번. 예,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표시 그 자본에 관련된 거 봤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익잉여금을 볼 거고요.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처분이 되고 어떻게 누적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타 자본에 대한 잡스러운 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외화거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결산이라든가 재무제표 표시공시 개념체계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원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이제 회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수화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질문을 주시고 부지런히 좀 학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